예술과 기대되네요. 의학의 품격 있는 콜라보레이션. 예술의 감동에서 찾는 건강 상식 프리미엄 의학 특강 예의 있는 사람들. 자, 오늘도 예의 있는 이야기 들려주실 임재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술과 의학의 품격 있는 세계로 안내해드릴 신경외과 전문의 임재현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오늘 작품 어떤 작품이죠? 자, 이 작품 모르신 분은 없으실 거고요. 진짜요? 지금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뭘까요? 볼까요? 짜잔! 아하, 아, 이것을. 지금 예매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아바타! 저희는 이제 오늘 아바타 1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건데요. 판도라라고 하는 행성이 있는데 거기에 엄청난 자원이 이제 묻혀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 나비족들을 다 몰아내고 환경을 파괴시키고 광물만 빼내려고 하는 그야말로 약간 트로이의 목마를 보내는 그런 느낌인 맞습니다. 거죠. 계략이 좀 숨겨서 나빴어, 인간들이 좀. 영화 내에서. 지금 우리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원 파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비유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인간이 나쁜 건 아니지만 영화에 나온 인간은 정말 나빴습니다. 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지만 특히 뭐 생각나는 그 감명 깊은 장면이 있으셨어요? 이 주인공이 새를 이렇게 처음에 딱 드래곤 같은 드래곤을 타고 한 바퀴 명장면이죠. 기억나시죠? 그럼요. 그 장면 진짜 멋있죠. 뭔가 그때의 환상이 어렸지만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남자들은 그 장면 꼽을 것 같고 네. 여자분들은 아마 ICU 사랑을 고백하는 ICU. 요 장면도 잊을 수 없죠. 이곳에서는 ICU가 I love you를 대신하는 말이었잖아요. 미안해. ICU 할 남자랑 아바타 2를 보러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남자도 없고 표도 없고 총체적 난국이에요 지금. 어떡해요? 우리 셋이라도 가요? 그건 또 싫으신 것 같은데. 네,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미나 씨가.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의사다 보니까 또 영화를 볼 때 의사의 시선을 좀 보게 되거든요. 저는 사실 제일 감명 깊었던 장면은 제이크가 하반신 마비로 이제 불구인 상태잖아요. 못 걷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아바타로 이렇게 전이가 되면서 그 아바타 몸속에서 이렇게 걷게 되는 그 첫 장면. 자기가 뛰고 걷고 이 꽃 나비를 막 따라다니고 하는 그런 그 장면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마비됐던 분들이 만약에 다시 걷게 된다면 다시 감정을 그런- 느낀다면 그런 느낌이 아닐까. 굉장히 거의 전율을 좀 느꼈던 장면이 저는 그 장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고로 생기는 이런 척추 손상 때문에 이제 신경 마비가 오게 되는데 다친 부위에 따라서 조금 마비 상태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앞쪽이고요. 그러니까 뒤쪽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본 사진이라고 모양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옆에서 봤을 때 이 부위가 이제 목 경추고 7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흉추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추가 이제 5개가 있겠죠. 흉추나 요추를 다치게 됐을 때 오는 손상은 보통 이제 하반신 마비, 그러니까 다리 마비가 이제 오게 되겠고 목 쪽을 다치게 되면 그 경우에 따라서 하반신만 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지마비라고 하죠. 아, 몸 팔까지. 팔까지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 경계는 보통 경추 5번을 보통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밑에서 한 2번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뼈가 7개가 있는데 경추 4번, 5번을 기점으로 그 상부에서 손상이 오게 되면 이 팔을 못 쓰게 되겠고 만약에 6, 7번 정도 되면 팔을 좀 쓸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부위 차이로 손상의 정도가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아 신경이 갈라지는 위치가 이렇게 조금 그렇죠. 팔을 달라지기 쓸 수 있느냐 때문에. 없느냐는 보통 이제 경추 5번을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요. 만약에 그 더 상부에 손상이 오게 되면 이제 사지마비뿐만 아니라 숨을 못 쉬게 돼요. 호흡 근육까지 많이 네네. 오기 때문에 그럼 관 같은 거 대부분- 삽입해서 네, 억지로. 그래서 대부분 이제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즉 호흡에 문제까지 올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상부 경추의 손상은 굉장히 생명에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장님 궁금한 게 하반신이 마비됐을 때 완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극복하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척수신경 마비 부분인데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척수 손상이 왔을 때 유일한 효과 한 가지는 바로 사고가 났을 때
8시간 안에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면 손상의 정도나 그 후유증 정도를 좀 줄일 수 있다. 골든타임. 예. 의학적으로 검증된 거는 그 한 가지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스위스의 어떤 연구진이 몇 년 전부터 EES라고 하는 척수 자극기를 통한 신경 회복, 재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단어의 약자인가요? 한번 맞춰보면 안 돼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 뭐 할 수 있을까요? 일렉트로닉. 일렉트론. 그거 하나 있어요. 어? 그냥 첫 번째, 아니고 두 두 번째. 번째. 이거 보고 왔죠? 아니에요. 오, 야, 시스템, 일렉트로닉 시스템, 서저리. 일렉트로닉 서비스, 신드롬. 엘레강스, 엘레강스. 다 나오네요. 다 나와. E라는 게 첫 번째 E는 에피듀랄이라고 해가지고 에피두랄? 척수에 신경이 있잖아요. 그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그 경막 바깥쪽에 그 척수 자극기를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경막 외라는 것을 우리가 에피듀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E는 맞아 일렉트릭이고 S는 자극, 스티뮬레이션. 스티뮬레이션. 근데 실제로 이 EES는 최근에 개발된 게 아니고 예전부터 써왔던 거예요. 어디에 썼나요? 보통 이게 마비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썼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만성 통증 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약도 안 듣고 수술도 안 되고 그럴 경우에 이제 최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방금 말한 EES, 즉 경막 외에다가 전극을 심어요. 그래서 전극을 심고 전기 자극을 줍니다. 아플 때마다 전기 자극을 줘요. 그럼 어떤 일이 생각하면 통증을 느끼는 그런 구조는 두 가지 통증을 한 번에 못 느껴요. 그래서 한 가지 통증만 느낍니다.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를 게이트 컨트롤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GC? 네. 문은 하나. 줄이기 있고, 시작했어요. 야, 굉장히 오늘 유직하신데. 네네. GC. 게이트 컨트롤. 그래서 통증을 느끼려고 할 때 다른 전기 자극을 주면 찌릿한 통증이 오게 되면 걔가 통증의 문을 딱 잠궈버리고 다른 통증이 못 들어오게 하는 다른 데 거죠. 집중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만성 통증을 잡기 위해서 지금도 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전기 신호를 받고 통증만 조절된 게 아니라 달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다행이다. 저희 신경외과 의사로 봤을 때는 엄청난 발견이죠, 이거는. 정말 대단한 만약에 이게 발견이죠. 진짜 만약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게 입증이 된다면 지금 굉장히 마비로 고생하는 환우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 정말 빛이 될 수 있겠다. 정말 그 후속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박수 한번 치고 싶어요. 와. 파이팅! 파이팅! 지금 오늘 이야기가 너무 흥미진진한데요. 혹시 또 다른 이야기 있을까요? 영화 얘기로요. 네, 맞습니다. 이것보다 더 재밌는. 이야, 과연? 도루마무. 영화 많이 보셨네요. 이때 주인공도 손에 마비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저는 이 닥터 스트레인지를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좀 봤어요. 왜냐면 같은 신경외과 의사거든요. 아니, 우리도 히어로가 있었네. 닥터 재현 레인지. 좋네요. 망토 좀 이렇게 입혀줘요. 닥터 재현 레인지. 특히 이분은 이제 뇌신경, 즉 뇌혈관의 전문의였던 걸로 이제 저희가 알고 있고 천재적인 신경외과 의사였는데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 나서 손의 손상을 받게 돼서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수술해야 되는데 외과 의사인데. 맞아. 손의 마비도 치료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이제 손 마비를 얘기할 때 그 손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이 마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훨씬 더 이해가 좀 잘 되실 것 같아요. 예. 이 손가락에는 운동신경이 없어요. 감각신경만 있어요. 그러면은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일까요? 실제로 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은 이 손바닥과 이 팔뚝에 있는 근육들이 하는 일이고 손가락 자체는 뼈, 인대, 그다음에 혈관 이런 거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걸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운동신경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다 힘을 주는. 그렇죠. 여기서 힘을 주면 이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손바닥이나 손목, 이 팔뚝 이런 데 이제 손상이 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 문제가 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손목을 많이 쓰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게 이제 잘 오죠.
특히 이제 뭐 가사일 많이 하는 주부님들도 그죠, 그렇고 어머님들. 손이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잘 올 수가 있는데 수근관이라고 해서 손목 터널이 있는데 이 부위를 지나가는 인대, 신경, 혈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손을 많이 쓰게 되면 인대가 두꺼워지잖아요. 그 안에 신경이 점점 끼게 되죠. 눌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손가락이 막 저리게 되고 손가락에 힘이 좀 빠지게 되는 현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집에서 이 손목을 이렇게 놓고 하듯이 톡톡톡 찔러보는 거예요. 손목을요? 예, 이렇게 했을 때 손끝이 막 저린 현상이 나타난다면 손목 터널이 좁아져서 신경이 많이 눌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이게 손에 올 수 있는 마비에 대해서 이게 얘기를 해보자면 혹시 허니문 마비 혹은 토요일 밤의 마비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허니문 베이비는 들어봤는데. 알겠어요. 이게 토요일 밤에 이제 약간 이렇게 신나게 흔들다가 꿈을 즐기다가 딱 다음날 일어나는데 너무 신나게 거기가 놀아서. 아프거나. 저희가 이제 요골신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요골신경이 뭐냐면 어깨에서 나온 신경 중에 하나가 이제 요골 쪽으로 간다고 해서 요골신경인데 이게 이 팔뚝을 지나가요. 근데 그 부위가 우리 이제 팔베개를 했을 때 피 안 통하죠. 아, 있어요. 공감되죠. 기억나세요? 잘 누구 지내니? 팔베개를 느껴지셨어요? 근데 이게 꼭 상대가 없어도 내가 내 팔 잘못 빼고 자도 안 움직이거든요. 그 얘기하고 싶어요. 혹시 본인이 요거 자신 있으신 거 아니에요? 쉬는 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자다가. 그렇죠. 또 한 가지 팔 마비, 손의 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 중에 저희가 이제 척추에 대한 질환을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척추 질환. 네.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거 좀 어려운데요? 인대 골화증 어려운데요? 목뼈는 이렇게 앞쪽이고 이렇게 뒤쪽이고 이 앞에 있는 거를 우리가 전방인대, 그래서 전종인대라고 하고 뒤쪽에 있는 후종인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신경과 이웃하고 있는 인대가 점점 두꺼워지게 되면 이 인대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손발이 저리고 이 힘이 떨어지는데 원인이 특별히 없다면은 가서 이제 목 쪽에 대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이런 후종인대 골화증이 발견됐다면 일단 저희가 뭐 1년, 2년간에 걸쳐서 추적 조사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MRI 찍어보고 약물 치료를 하고 하지만 결국 이게 병이 심해지면 치료 방법은 수술. 그러면 수술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척추 후궁이라고 하는 척추관을 싸고 있는 그런 그 뼈 구조물이 있거든요. 그 구조물을 이게 창문을 열듯이 좀 열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오픈 도어라고 하는 그런 그 수술을 해가지고 신경관을 넓혀줍니다. 그러면 그 좁은 부위에 끼어있던 신경이 좀 펴지겠죠. 관 자체를 넓혀주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술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효과도 좋으니까 만약에 질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만 들었는데도 뭔가 닥터 제언 레인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뭔가 수술이 성공적으로 맞춰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든든해요. 확실히 심리적 위험도도 안정이 좀 되죠. 적은 수술인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영화를 통해서 마비에 대한 우리가 얘기를 해봤잖아요. 마비는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시면 우리가 마비에 대한 후유증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으니까 꼭 빨리 병원에 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술과 의학의 품격 있는 콜라보레이션. 예술의 감동에서 찾는 건강 상식. 프리미엄 의학 특강 예의 있는 사람들. 다음 주에 만나요.